베트남 동쪽 해역에서 거대한 구름 소용돌이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는 6월 9일에 열대 저기압으로 발달했습니다. 이 해역은 해수면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높고 태풍이 발생하기에 유리한 바람 조건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대 저기압은 6월 11일 제1호 태풍 우딥으로 발달했습니다. 이번 주말경에 태풍은 중국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이 중국에서 소멸한 뒤 그 잔해가 우리나라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6월 10일 화요일 전국에서 일 최고 기온이 가장 높았던 곳은 포항 기계면으로 34.4도를 기록했습니다. 일 교차가 가장 컸던 곳도 역시 포항 기계면으로 무려 18.6도였습니다. 이날 기계면의 최저기온은 15.8도였습니다. 최저기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강릉으로 25.3도를 기록했습니다. 여름철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일 경우 열대야라고 부릅니다. 강릉은 밤에도 기온이 내려가지 않아 벌써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한 줄기 시원한 비라도 내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다음은 미군 합동 태풍 경보센터의 발표입니다. 발표 시각은 6월 10일 18시 즈음이며 이는 한국 시간으로 6월 11일 03시입니다. 남중국해에는 틸이라는 이름의 열대 저기압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오렌지 경보에서 빠르게 적색 경보로 격상되었습니다. 적색 경보는 24시간 이내에 열대 사이클론, 즉 태풍 발생이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열대 저기압이 발생했으며 태풍의 병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JTWC는 11일 중으로 태풍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 예상 경로를 발표했습니다. 제1호 태풍의 이름은 우딥이며 마카오가 제출한 이름으로 광둥어로 나비를 뜻합니다. 태풍 우딥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 발생한 제26호 태풍 파북 이후 약 6개월 만에 발생한 태풍입니다. 올해는 제1호 태풍의 발생이 매우 늦은 편입니다. 이처럼 제1호 태풍이 늦게 발생한 해는 드뭅니다. 6월 11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역대 가장 늦게 발생한 제1호 태풍 중 5번째에 해당합니다. 기록은 195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태풍이 총 몇 개 발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지난해도 제1호 태풍이 늦게 발생했지만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태풍이 발생해 총 26개가 생겼습니다. 평년에는 평균적으로 약 25개의 태풍이 발생합니다. 올해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태풍의 예보구역입니다. 예보구역이란 태풍 중심이 이 원 안에 들어갈 확률이 70%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예보구역은 점차 넓어집니다. 6월 11일 수요일 오전 9시 현재 태풍 중심기압은 998헥토파스칼이며 최대 풍속은 초속 18m로 태풍 기준인 초속 17m를 넘겼습니다. 태풍은 단기간 북동쪽으로 이동해 하이난 섬에 상륙한 후 진로를 북동쪽으로 바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6월 14일 토요일경에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는 수증기 공급이 끊겨 세력이 약해지지만 잠시 동안은 태풍 세력을 유지하며 상하이 방향으로 북동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을 동반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중국 내륙을 지나면서도 매우 강한 강풍을 계속 동반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태풍 예상 경로도 함께 보면 전반적인 경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태풍은 점차 북동쪽으로 이동해 중국 내륙을 관통하며 서해 해수면이 26도 이상인 접도 해역으로 진입하게 되면 다시 태풍의 재강화에 나서면서 바람이 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배후에 대한 언급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주변에
엄청난 비구름이 달라붙어 있는데 태풍이 이동함에 따라 비구름 중심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면 태풍과 전선이 붙어 많은 비를 뿌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풍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MJT 웹 주소는 태풍 상태표의 그래프 아래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태풍은 중국 내륙에서 온대 지역 앞으로 약화되지만 중심을 우리나라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은 중국 동부 해안에서 제주도 남쪽까지 길게 걸쳐 있습니다. 태풍이 장마전선에 수증기를 공급하며 전선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월 11일 수요일 12시입니다. 태풍 제1호 우디니는 베트남 동쪽 해역에서 강하게 회전하고 있습니다. 이 부근의 풍속을 살펴보니 초속 27m/s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순간 풍속을 나타내지만 태풍 중심 부근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평균 풍속이 초속 17m/s 이상이면 태풍으로 분류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한 열대 저기압이 태풍으로 발달할지는 불확실했지만 결국 태풍으로 발달했습니다. 태풍 주변에는 엄청난 정난운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편 필리핀 동쪽 해역에서도 정난운이 활발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정난운은 태풍과는 별개로 난류성 우운대, 난섬유가 되어 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쯤에는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풍, 또 하나는 난섬유. 이 두 개의 거대한 비구름이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에 폭우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서서히 세력을 키우며 중국 하이난섬 부근으로 이동 중입니다. 하이난섬은 매년 태풍 서너 개가 접근하거나 상륙하여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24년 9월에는 태풍 제11호 야기가 하이난섬에 상륙한 바 있습니다. 태풍 야기는 카테고리 5의 슈퍼 태풍으로 최전성기 당시 중심기압은 915헥토파스칼에 달했던 괴물 태풍이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에 큰 피해를 입힌 슈퍼 태풍 야기는 현재 태풍 이름에서 제명된 상태입니다. 한편 필리핀 동쪽의 거대한 정난운 집단은 난섬유가 되어 우리나라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태풍 제1호는 하이난섬 북부의 레이저우 반도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동쪽에 있던 정난운은 난섬유로 변화하여 우리나라까지 북상해 올라왔습니다. 난섬유는 열대의 습하고 따뜻한 공기를 동반합니다. 정체에 있던 전선을 자극하여 활성화시킵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모델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GFS 모델과 독일 아이콘 모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태풍의 위치에 대한 예측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모델은 태풍이 중국 남부 레이저우 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태풍이 베트남 통킹만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미국 모델은 종종 유럽이나 독일과 다른 예측을 내놓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넓은 지역에 강수대가 형성되어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입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은 소멸되었습니다. 하지만 태풍에서 흩어진 거대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접견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사라졌지만 이 비구름이 태풍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강한 강수대가 형성되어 전국에 큰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동쪽의 난섬유가 올라와 한 차례 큰 비를 내린 뒤 시간차를 두고 태풍의 잔해가 또 한 차례 큰 비를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그때마다 이러한 수치 모델의 결과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항상 최신의 기상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